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올 하반기에 상장을 위한 IPO에 본격 돌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두산 모회사죠. 지주회사 모회사인 두산과 두산 우선주, 두산 EUB가 대거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알려지기로는 협동 로봇 1위 업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로봇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기로 한 200억 정도 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협동 로봇 시장 1위를 차지하기도 한 거죠. 그리고 뭐 이 회사는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제 이런 기회에 이제 상장을 한 것은 공모가를 높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즉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 두산 로보틱스는 이 국내 협동 로봇 시장 1위 자리를, 타이틀을 놓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둘러 투자비 마련 차원에서 상장을 서두른 것이죠.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의 주력 사업은 이 협동 로봇 쪽입니다. 협동 로봇이 전체 매출액의 반기 기준으로 87% 정도를 차지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반기 연결 손익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뭐 236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영업 손실은 99억에 당기 순손실도 93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아직까지 이 두산 로보틱스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외형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투자를 받아서 생산량도 늘리고 또 늘어나는 생산량만큼 이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사줄 수 있는 고객들에게 영업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미국 내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또 이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쪽 전기차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비를 마련해서 캐파를 늘려놓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다른,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업체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 최대주는 지주회사 두산입니다. 전체 지분의 90%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10%, 나머지 10%는 기존에 뭐 다른 이번 상장하면서 여기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그런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리 IPO 같은 걸 한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액면 분할을 10대 1로 하면서 주식수가 440만 주에서 4,420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를 요번에 공모가를 산정을 할 때 이게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ER로는 안 되고 PSR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기준 PSR 가격을 만들어내기 찾기 위해서 이제 비교 기업 가치를 뽑아야 되는데, 비교 기업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로메카,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있는 로봇 상장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반기 매출액이 뭐 69억이나 40억,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엇비슷한 수준의 그 정도지만, 비교 기업이라고 뽑았던 파낙이나 요스카와나 ABB 같은 업체는 세계적인 로봇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 시장을 거의 수위 업체들인데 1, 2, 3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 파낙 같은 경우는 엄청난 회사죠. 이 회사가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4,176억, 저페니스 그러니까 일본 앵화 기준으로 4,176엔 정도 억행을 한 거죠. 억행을 했고, 야스카와 같은 경우도 지금 2,909억 엔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명함 내밀기도 창피한 수준이죠. 왜냐면 거기는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반기 매출액에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파낙이나 여스카와나 ABB 같은, ABB도 지금 스위스 프랑 기준으로 146억 엔이니까요. 그러니까 엔이 아니라 146억 스위스 프랑이니까 엄청 큰 액수죠. 이런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지금 적용
평균 PSR을 43.21배를 받았으니까 이건 굉장히 좀 모순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163배와 43배고 이 파나기나 야스카와나 ABB 같은 경우는 4.8배, 2.5배, 2.1배 정도 굉장히 낮은 숫자를 보이죠. 그만큼 이제 파나기나 야스카와나 ABB는 이 로봇 산업에서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 성장을 한 업체들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는 이제 한참 만들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라 이게 좀 43.21배의 그 평균 PSR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봤을 때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를 봤을 때는 부풀려진 느낌이 있고 파낙스나 야스카와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더더욱이나 이게 43배라는 게 너무 다른 로봇 산업들과 로봇 기업들과의 차이가 엄청 크게 나니까요. 하여튼 간에 이 평균 43.21배를 찾아내고 이 43.21배를 갖고 그 공모가 밴드를 만들었을 때 19,000원에서 24,000원이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로봇 주식들의 기준 주가를 봤을 때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싸 보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이제 IPO 할 때 수요 예측을 하면 약 24,000원 정도에서 공모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해서 두산이 그 이런 공모가 가능성, 그 공모가 밴드 상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두산의 주가가 장중 상한가까지 치면서 두산그룹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이 말 뜻은 두산 로보틱스의 향후 투자에 있어서 두산 지주회사인 두산이 더 이상 부담을 지지 않고 독자적인 이번에 상장을 한 그 가격에서 할 수 있고, 특히나 이번에 24,000원 정도 밴드가 상단을 치면 지금 이 회사는 상장하자마자 아마 따블을 칠 가능성이 크죠. 따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향후 6개월 후에 상장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유상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회사인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 일부를 블록딜로 시장에서 매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두산의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쓸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이번 두산 로보틱스의 그 공모 방법이 신주 발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금들이 두산 로보틱스로 들어옵니다. 이번 IPO에서는. 하지만 향후 유상증자나 아니면 블록딜을 할 경우에는 그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두산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이 두산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두산 우선주나 두산 EUB도 역시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모회사가 주가가 급등하면 동반해서 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그 빠져나오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워낙 그 평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 배당을 목적으로 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들어간 건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해도 이 EUB 같은 경우 137,500원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상한가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산이 이게 오늘 한 68,000주 정도 거래되면서 장중 상한가까지 찍으면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는 건 나름대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향후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이후에 공모가가 진짜 그 밴드의 상단이 24,000원조로 결정을 될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따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시장 내 로봇주들이 재평가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높은 주가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해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해서 이 공모자 투자하실 때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